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JTBC 태블릿 PC 조작 보도 관련해서 좀 짧게 지금 방통심의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미용 대표의 TMJ 진정방송에서 제가 1시간가량 이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좀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방송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방통심의 상황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방통심의 전체 회의에서 결국 JTBC 태블릿 조작 보도 관련해서 의견 진술 청취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방통심의에서 한겨울에 처절하게 싸웠던 이 태극기 부대들, 그래도 절반의 성공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제 방통심의에서는 좀 말을 돌렸지만은 원칙적으로 의견 진술을 한다는 개념은 보도에 문제가 있다. 이 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왜 보도를 저렇게 했는지 따져 묻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났다는 거는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요. 이게 단순히 징계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고, 전 다행스럽게 방통심의의 몇몇 이 위원들이 정확히 상황을 보고 제대로 치고 들어갔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조작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죠.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계속 제가 손석희 조작을 주장하냐면은, 자신들이 한 보도와 이 보도에서 문제가 된 것들을 해명했을 때의 말이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수상, 소감, 막 후기,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보도가 지금 말이 안 된다, 니네 설명이,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박효종이라는 그 위원장이 끝까지 버텼던 게, 검찰처럼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조작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버텼어요, 박효종 위원장이. 근데 제가 이미 민원 넣을 때 화면 조작을 가지고 잡아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PC 조작 잡아달라 그랬냐. 그걸 돌파했고, 오히려 박효종보다도 그쪽에 있는 공무원 실무진들이 그래도 제가 낸 민원 취지를 제대로 설명해가지고 돌파가 된 거고, 이 함기용 변호사나 조영기 교수 같은 이른바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화면만 가지고 잡은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중요한 사안이 이제 어제 터진 겁니다. 입수 경위와 날짜 보도 조작이에요.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우리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말이 앞뒤가 다 안 맞기 시작하니까 최소한 JTBC가 언제 어디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는지를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막 다르다, 지금 막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지금 징계 사유로 올라가 있고, 의견 진술에서 최대 핵심 사항이 지금 그겁니다. 손석희 사장하고 심수미 기자는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하고 이틀 뒤인 20일 날 태블릿 PC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미디어치로 날라온 JTBC의 고소장을 보면은 심수미 기자는 온데간데였고, 죄다 김필준 기자가,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처음 발견한 시간도 달라. 이 태블릿 PC를 중간에 또 들고 막 다른 데로 다니고, 삼성 A센터로 들고 가서 거기서 키고 다시 또 들고 가서 갖다 놓고, 보도해서 전혀 없는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함기용 의원이 정확히 설명을 한 게, 일단 왜 고소장 내용하고 보도 내용이 다른지 의견을 들어야겠다. 나와라, JTBC. 저는 사실 이것만 해도요, JTBC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왜 보도 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다릅니까? 왜 달라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그럼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왜 다른지는, 저는 이 PC 조작의 핵심 가담자는 심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필준과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이 핵심 조작 가담자고, 주로 보도를 많이 했던
심수미라든지 서복현은 가담자가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체가 되냐? 조작을 가담한 기자가 직접 나와서 생방에서 떠들다가 사고 날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죠. 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아마추어입니다. 이 조작하는데 완전 아마추어들인데 그래서 다 겁도 많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뭐 수상소감 때 우리는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FBI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다 걸리는 거 아니냐. PC를 제가 보지도 않고 화면만 보고도 조작을 다 잡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예요. 뭐 막말로 양심은 좀 더럽혀진 사람들이 같지만 직업이 기자인데 이 전문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가 조작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생방에 나와서 그럼 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다 거짓말을 그냥. 그 김필중 기자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손석희 사장 입장 생각해보세요. 겁나죠. 조작을 가담한 기자가 나와서 녹화도 아닌 생방으로 떠들다가 실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김필중 기자가 못 나가는 겁니다. 방송에. 그 심수미 기자? 심수미 기자는 부담이 없죠. 데스크에서 야야 이거 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가서 브리핑만 해. 조작을 가담 안 했어요. 그래? 써준 대로 읽어. 난 죄가 없어. 원래 이 큰 범죄 조직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범죄를 좀 나눠서 가져갑니다. 나눠서 가져가서 개개인들은 내가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죄책감 없이 수행합니다. 심수미 기자? 저는 사실은 심수미 기자가 이 조작에 깊이 가담했다는 거라고 보고 그 수상 여기자 대상 시상식 때 제가 가고 했는데 당당하게 상 받으러 오는 거 보고 야 무슨 기자가 저렇게 뻔뻔할까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JTBC의 고소장을 못 받아봤을 때고 고소장을 보니까 심수미 기자는 조작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상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을 짜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 때문에 심수미 기자가 실제로 역할도 안 했지만은 역할을 한 것처럼 브리핑을 한 거고 역할하는 사람들인 김필준, 손영석 이 두 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태블릿 PC 관련 보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서복현, 심수미 나눠서 하지 조작을 가담한 두 명은 안 합니다. 방통심의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는데 JTBC 담당자가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좀 궁금한데 다음 주 전체회의 때는 제가 참관하러 들어갈 겁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요. JTBC가 어떻게 설명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조작 총괄, 태블릿 PC 조작보도 총괄인 손영석 특별취재팀장은 아예 이 사람의 수상 수기를 보면 10월 18일 날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발견해서 10월 18일까지 이 분석을 마쳤고 10월 19일부터 보도 시작했다. 이런 수상소감과 취재 후기를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군데다가 민원연 수상소감, 기자협회 수상소감, 방송기자연합회 수상소감 다 떠들었어요. 이때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해명 보도하기 전입니다. 이거 12월 8일 날 해명 보도했기 때문에 이 수상소감들은 다 11월 달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자, 누가 맞을까요? 손영석 팀장이 맞죠. 취재를 총괄했고 이미 그 입수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자기가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10월 10일 정도 일주일 전 그러니까 보도하기 일주일 한참 전에 최소한 10월 10일 정도 이전에 입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상암동 비밀 아지트에서 막 만져가지고 18일날 맞췄다. 그러면 18일날 처음 발견했다는 이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통심의의 의견 진술을 저는 이미 방통심의에다가 공문을 쐈습니다. 손영석을 부르지 않으면은 의미 없다. 손영석을 불러야지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만약에 방통심의에서 의견 진술을 손영석을 안 부르면은 위원장부터 위원 9명 전부 다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이런 공문을 보내놨고 여러 차례 칼럼을 썼는데 어제 방통심의의 이 결정사항을 보니까 단순히 고소장과 보도 내용이 다른 것 뿐이 아니라 대체 정확한 입수 날짜와 경위가 뭔지를 따지겠다 불러서 저는 저희가 쏜 공문을 방통심의가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걸 따지려면 무조건 손영석을 불러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손영석이 나타났다.
이 사람 뭐라 그럴 거예요? 나타나서 이 수상소감하고 딱 보여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방통심의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입수경위 날짜 장소는 분명히 조작 보도는 드러났기 때문에 고소장가 왔을 때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투표로. 중징계를 내리고 방통심의는 여기 대해서 손영석의 말과 너무 안 맞는다. 지금 이 해명이 이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의견을 내줘야 돼요. 의견을 안 내더라도 거기에 적어주면 돼요. 징계 사항에서 너무 말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확실하고 이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고 시청자사과 중징계를 내려주면요. 자연스럽게 그 의견서를 갖고 검찰에다가 우리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입수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수 경위는. 그 자기들이 야 이건 최순실께 맞다고 뭐 해버렸기 때문에 PC를 다시 조사하진 않는다. 근데 입수 경위는 수사한다. 왜? 고영태가 자꾸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도 입수 경위와 날짜를 이제 수사하다 보면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면서 그간에 검찰이 같이 뭐 손잡은 거 다 제껴버리고 JTBC가 그냥 다 속였다 우리를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더블루키에서 받은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았고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미 탄핵까지 끝났는데 뭐 검찰이 JTBC를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검찰이 입수경위 수사는 뭐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방통심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꽁꽁꽁꽁 숨겨둔 태블릿 PC 도저히 우리가 진실 밝힐 거 없을 것 같지만은 바로 입수경위 날짜 조작 여기서 방통심의의 제재와 검찰의 수사로 충분히 이 절반의 진실을 5월 9일 대선 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스케줄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 방송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는 거 대선 전에 밝히는 거 저는 그 중에 태블릿 PC도 하나의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해명 보도하기 전입니다. 이거 12월 8일날 해명 보도했기 때문에 이 수상소감들은 다 11월 달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자, 누가 맞을까요? 손영석 팀장이 맞죠. 취재를 총괄했고 이미 그 입수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자기가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10월 10일 정도 일주일 전 그러니까 보도하기 일주일 한참 전에 최소한 10월 10일 정도 이전에 입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상암동 비밀 아지트에서 막 만져가지고 18일날 맞췄다. 그러면 18일날 처음 발견했다는 이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통심의의 의견 진술을 저는 이미 방통심의에다가 공문을 쐈습니다. 손영석을 부르지 않으면은 의미 없다. 손영석을 불러야지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만약에 방통심의에서 의견 진술을 손영석을 안 부르면은 위원장부터 위원 9명 전부 다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이런 공문을 보내놨고 여러 차례 칼럼을 썼는데 어제 방통심의의 이 결정사항을 보니까 단순히 고소장과 보도 내용이 다른 것뿐이 아니라 대체 정확한 입수 날짜와 경위가 뭔지를 따지겠다 불러서 저는 저희가 쏜 공문을 방통심의가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걸 따지려면 무조건 손영석을 불러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손영석이 나타났다. 이 사람 뭐라 그럴 거예요? 나타나서 이 수상소감하고 딱 보여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방통심의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입수경위 날짜 장소는 분명히 조작 보도는 드러났기 때문에 고소장가 왔을 때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투표로. 중징계를 내리고 방통심의는 여기 대해서 손영석의 말과 너무 안 맞는다. 지금 이 해명이 이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센터로 들고 가서 거기서 키고 다시 또 들고 가서 갖다 놓고 보도해서 전혀 없는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함기용 위원이 정확히 설명을 한 게
일단 왜 고소장 내용하고 보도 내용이 다른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나와라 JTBC. 저는 사실 이것만 해도요, JTBC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왜 보도 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다릅니까? 왜 달라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그럼 뭐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왜 다른지는, 저는 이 PC 조작의 핵심 가담자는 심수민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필준과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이 핵심 조작 가담자고, 주로 보도를 많이 했던 심수미라든지 서복현은 가담자가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체가 되냐? 조작을 가담한 기자가 직접 나와서 생방에서 떠들다가 사고 날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죠. 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아마추어입니다. 이 조작하는데 완전 아마추어들인데, 그래서 다 겁도 많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뭐 수상소감 때 우리는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FBI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다 걸리는 거 아니냐. PC를 제가 보지도 않고 화면만 보고도 조작을 다 잡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예요. 그 뭐 막말로 양심은 좀 더럽혀진 사람들이 같지만 직업이 기자인데 이 전문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가 조작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생방에 나와서 그럼 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다 거짓말을 그냥. 그 김필중 기자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손석희 사장 입장 생각해보세요. 겁나죠. 조작을 가담한 기자가 나와서 녹화도 아닌 생방으로 떠들다가 실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김필중 기자가 못 나가는 겁니다. 방은. 그리고 수상소감 막 후기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보도가 지금 말이 안 된다. 니네 설명이.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박효종이라는 그 위원장이 끝까지 버텼던 게, 검찰처럼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조작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버텼어요. 박효종 위원장이. 근데 제가 이미 그 민원 넣을 때 화면 조작을 가지고 잡아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PC 조작 잡아달라 그랬냐. 그걸 돌파했고, 오히려 박효정보다도 그쪽에 있는 그 공무원 실무진들이 그래도 제가 낸 민원 취지를 제대로 설명해가지고 돌파가 된 거고, 이 함기용 변호사나 조영기 교수 같은 이른바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화면만 가지고 잡은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중요한 사안이 이제 어제 터진 겁니다. 입수 경위와 날짜 보도 조작이에요.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우리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말이 앞뒤가 다 안 맞기 시작하니까 최소한 JTBC가 언제 어디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는지를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막 다르다 지금 막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지금 징계 사유로 올라가 있고, 의견 진술에서 최대 핵심 사항이 지금 그겁니다. 손석희 사장하고 심수미 기자는 10월 18일 WK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하고 이틀 뒤인 20일 날 태블릿 PC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미디어치로 날라온 JTBC의 고소장을 보면은 심수미 기자는 온데간데였고, 죄다 김필준 기자가,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처음 발견한 시간도 달라. 이 태블릿 PC를 중간에 또 들고 막 다른 데로 다니고, 삼성 A 방송에. 그 심수민 기자? 심수민 기자는 부담이 없죠. 데스크에서 야야 이거 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가서 브리핑만 해. 조작을 가담 안 했어요. 그래 써준 대로 읽어. 난 죄가 없어. 원래 이 큰 범죄 조직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범죄를 좀 나눠서 가져갑니다. 나눠서 가져가서 개개인들은 내가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죄책감 없이 수행합니다. 심수미 기자? 저는 사실 심수미 기자가 이 조작에 깊이 가담했다는 거라고 보고, 그 수상 여기자 대상 시상식 때 제가 가고 했는데, 당당하게 상 받으러 오는 거 보고, 야 무슨 기자가 저렇게 뻔뻔할까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JTBC의 고소장을 못 받아봤을 때고, 고소장을 보니까 심수미 기자는 조작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상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을 짜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 때문에 심수미 기자가 실제로 역할도 안 했지만은 역할을 한 것처럼 브리핑을 한 거고, 역할하는 사람들인 김필준, 손영석 이 두 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태블릿 PC 관련 보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서복현, 심수미 나눠서 하지 조작을 가담한 두 명은 안 합니다. 방통심의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는데, JTBC 담당자가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좀 궁금한데, 다음 주 전체회의 때는 제가 참관하러 들어갈 겁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요. JTBC가 어떻게 설명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조작 총괄. 태블릿 PC 조작보도 총괄인 손영석 특별취재팀장은 아예 이 사람의 수기를 보면 10월 18일날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발견해서 10월 18일까지 이 분석을 마쳤고 10월 19일부터 보도 시작했다. 이런 수상소감과 취재 후기를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군데다가 민원연 수상소감, 기자협회 수상소감, 방송기자연합회 수상소감 다 떠들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JTBC 태블릿 PC 조작 보도 관련해서 좀 짧게 지금 방통심의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미용 대표의 TMJ 진정방송에서 제가 1시간가량 이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좀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방송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방통심의 상황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방통심의 전체 회의에서 결국 JTBC 태블릿 조작 보도 관련해서 의견 진술 청취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방통심의에서 한겨울에 처절하게 싸웠던 이 태극기 부대들, 그래도 절반의 성공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제 방통심의에서는 좀 말을 돌렸지만은 원칙적으로 의견 진술을 한다는 개념은 보도에 문제가 있다. 이 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왜 보도를 저렇게 했는지 따져 묻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났다는 거는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요. 이게 단순히 징계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고, 전 다행스럽게 방통심의의 몇몇 이 위원들이 정확히 상황을 보고 제대로 치고 들어갔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조작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죠.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계속 제가 손석희 조작을 주장하냐면은, 자신들이 한 보도와 이 보도에서 문제가 된 것들을 해명했을 때의 말이 안 맞는 부분,